자, 이제 내단 남았다. 네 다리. 내 다리? 아, ES가 아니 그건 너무 낡았잖아. 근데 내년에는 우리 어떻게 없잖아. 내년에. 씨씨씨씨 아, 이거 아, 우리 내년? 촬영하고 내년에 없어? 눈치 챙겨. 근데 계약 끝나면 좀 가지. 자, 해볼까요? 원해방정식 3차식. 자, 이거 꽤 어렵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주제가 있긴 있는데. 공약 조절. 자, 일단 거기 원해방정식 체크리스트에 두 번째 거 한번 펴보실래요? 이왕 나눠준 김에. 원해방정식 체크리스트에 두 번째 거가 있어요. 2번이라고 바로 돼 있어. 인쇄소에 맡겨야 되는데 내년에 인쇄소에 맡겨서 예쁘게 줄게. 괜찮은데. 자, 거기 보면 원해방정식 두 번째 거 체크리스트에 10번, 11번 있지. 네. 이거 너네 했지? 네.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최대 최소 거리도 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원 이제 14번부터 하는 거지 우리. 14번부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뒤까지 요런 거. 자, 이제 14번부터 해당하는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여백 많으니까 오늘 드린 프린트 여백 많으니까 필기를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원해방정식 3차식. 이런 거 좋아요. 뒤에다 해요? 네. 여백 많이 줬어요 이거. 거기다 필기하시라고. 노트에다 하면 찾지 못해요. 원해방정식 3차식. 밑에다 알려줘요. 편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들으실 얘기지만 이 위치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도형의 서로의 위치 관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둘이가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만난다 그리고 안 만난다 이런 게 있죠. 솔직히 우리 친구끼리도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난다 그래. 그럼 더 물어봐? 딱히 물어보지 않아. 뭐 왜 안 만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안 만난대. 그럼 했어 그러면 만난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어디서 만나? 몇 시에 만나?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만난다, 안 만난다고 부르는데 그러면 만난다고 했을 때는 뭐를 또 체크하냐면 접한다, 일치한다. 극점의 개수를 가지고 극점을 몇 개에서 만나? 몇 점에서 만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걸로 이제 보통은 분류를 하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원과 직선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고 생각해봐. 안 만나. 이렇게. 죽었다 깨나도 안 만나. 이렇게. 근데 왜 안 만날까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난번에 원을 설명할 때 중심으로부터 팔을 딱 뻗는 행위. 그래서 팔을 뻗었을 때 이 팔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팔을 뻗었어. 근데 왜 이 물건이랑 안 만나지? 지금 내 손이 왜 이 물건이랑 왜 카메라 삼각대랑 가장 노트북 가까운 거리도 안 만나. 팔을 뻗었는데 내 몸의 중심으로부터 팔 길이보다 더 멀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잖아. 네. 그렇지 않아? 내 팔이 저기까지 닿을 수 있으면 만나겠지. 근데 내가 팔을 최대로 다 뻗었는데도 더 여기서부터 저기 거리가 내 팔 길이보다 더 멀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최대 팔을 뻗었을 때 팔 길이를 R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팔을 아무리 뻗어도
만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 근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안 만나냐 또는 안 만난다 라고 말이 나오면 D가 R보다 R과 D를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더 길기 때문에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땐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이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죠. 되셨나요? 네. 그럼 얘는 안 만난다야. 더 할 말 없어. 안 만난다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교점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넌 뭘 해야 되느냐? 뭘 비교해야 돼? R과 D의 길이를 비교해야 되겠지. 그래서 DR을 비교해 보는 거야. DR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길다. 내가 팔을 뻗은 게 R인데 내 팔 길이보다 훨씬 더 멀리에 있다.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나지 않을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요걸 쓰시면 됩니다. 이때 D는 뭐냐라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공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순간이 최초로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팔을 뻗었어. 팔을 뻗었는데 톡 나왔어. 딱 닿았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내 팔 길이가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접한다. 그래서 이럴 때 완벽히 딱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순간 이거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왜 만나느냐 라고 생각하면 내가 중심에서 팔을 딱 뻗었는데 그 팔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똑같았던 거지. D는 R. 그래서 D는 R 이걸로 보통 풀도록 한다. 반지름 길이와 점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 D가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교점이 몇 개냐? 그러면 교점은 한 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글로는 쓰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전문 용어로 접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빨간 선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선. 접하는 선이다. 그럼 이 점은 뭐냐? 접점이 되는 거예요. 접하는 만나는 점, 접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 접점. 용어 알아두세요. 벌써 작년이네. 기하 특강을 했던 데가. 벌써 작년. 자, 봅시다. 그다음 또 원의 중심으로부터 팔을 뻗긴 뻗었어. 이게 반지름 R이거든. 다 뽑기 전에 근데 다 뻗기도 전에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두 점에서. 근데 원과 직선은 두 점 이상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 점부터 만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세 점에서 만나지? 꺾여야 되잖아. 근데 꺾인 게 직선인가?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최대로 많이 만나봐야 몇 번? 두 번. 2번 이 그림을 너네가 이미 배웠어. 뭐 할 때? 편의 길이 할 때. 선이 열면 편의 길이 구할 때. 이거 뭐 할 때? 접선. 접선의 길이 구할 때. 이미 다 했어. 근데 이 상황은 이제 너네가 많이 봤단 말이야. 많이 봤는데 그럼 여기 D는 여기 더 짧겠지. 그러면 D하고 R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D가 더 짧구나. 내 팔 길이보다 훨씬 짧게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몇 개? 교점이 두 개가 된다. 근데 교점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너네한테 반문을 해볼게. 자,
이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구하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너네는 뭘 체크해야 되는 거야? R과 D의 R과 관계. D의 길이 관계를 누가 더 긴지를 보면 되는 거지. 네. 니네가 해야 될 건 딱 여기야. R과 D의 관계가 똑같으면 한 점, R과 D 중에서 R이 더 크면 두 점, R이 더 짧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항상 수학을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 그게 그렇구나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T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되냐면 수학은 항상 무슨 행동을 수반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 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라고 해 수학은. 자, R과 D의 관계를 보시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프린트에 있는 2번 풀어보세요. 다 했어요? 다 했나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앞에 보세요. 원이 있습니다. 이 식을 쳐다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직선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직선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접하고 있는지 더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D하고 R의 관계가 지금 누가 더 큰지, 얘가 큰지 뭐 같은지 작은지 요거 판단만 하면 된다고. 그러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겠니? 라고 하면 뭘 알아야겠어? 너네 중심좌표를 일단 알아야 되지. 몇 컴마 몇이? 1, 마이너스 2야. 그럼 1,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죠? 5 빼기 1은 4니까 R제곱은 4예요. 그럼 R, 8의 길이는 지금 2야. 요 8 뻗으면 이게 2라고. 이렇게 뻗어도 2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이제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이 D 가지고 하는 거지. R은 이미 확정이야. R은 이미 2cm로 나와 있어. 반지름은. 그러면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써봐. D는 루트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제곱 뭐 16 하면 25잖아. 그치? 네. 그럼 얘가 5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넣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8 더하기 6이면 14, 17 맞죠? 네. 5분의 17이에요. 3. 그러면 D가 5분의 17이죠? 네. 그러면 3을 넘어섰어요 이미. 네. 그러면 내가 8은 2cm인데 좀 더 멀리 있죠. 3cm 더 멀리 있잖아. 네. 그치? 그럼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안 만나지. 그럼 교점 개수 몇 개야? 빵개지 뭐야? 교점은 빵개. 내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이해하실까? 난이도 순으로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뒤쪽에 2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됐지? 볼까? 보세요. 시간을 많이 못 들여요. 원이 있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체크할게요. 0,0이고요. 팔 길이 반지름은 1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D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D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돼요. 내가 팔을 아무리 뻗어도 1cm인데 걔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푼다고 치면 mx-y 플러스 y 3은 0이니까 D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구해보면 루트 얼마죠? m제곱 더하기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0,0 지워주면 이렇게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1보다 커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곱. 그럼 얘가 언제 1이 되죠? 이 값이 언제 1이 되냐? 3이 되죠. 여기. 아, 네. 그럼 3보다 커지면 4 이런 거 돼버리면 1보다 어때? 작아지잖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3보다 작아요. 그치? 3보다 어떻게 돼? 얘가 3이 될 때 정확히 1인데 3보다 뭐?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2분의 3하면 1보다 더 길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3보다 작은 거니까 잘 봐. 이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얘가 정확히 3이 되는 순간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가 루트가 있고 하나가 루트가 없다면 루트 없는 애한테 루트를 씌워주는 게 훨씬 낫다고 했죠. 네. 그 똑같이 루트가 있다면 그 안에 내용물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따라서 M제곱 9보다 작다. m제곱 플러스 1은 8. 9보다 작다. 네. 근데 보시면 m제곱 빼기 8은 0보다 작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맞아요? 네. 네. 이 대목에서 뭐가 갑자기 뜨냐면 공통수학 1의 2차 부등식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더 풀지 못한 친구들은 공통수학 1의 2차 부등식을 못 풀어버리는 거야. 봐봐. 2차 부등식을 접근한 기본 자세가 뭐예요? 뭘로 보는 거지? 방정식으로 보는 거지. 네. 0보다 작다고 했지만 언제 0이 되는데? 언제 0이 되는데? 2루트 1일 때, 그치? 그 다음에 방정식을 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함수로 보라고 했죠? 네. 2차 함수. 두 점에서 만나요? 하나가 마이너스 2루트 2, 하나가 또 하나가 플러스 2루트 2. 그때 어차피 제곱은 똑같은 0이 뭐라고? X축. X축. 네. X축보다 작다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거. 사이. 사이야 바깥이? 사이. 사이가 되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 사이에 놓여야 된다. 그래서 공통수학 2를 하다가 갑자기 공통수학 1의 2차 부등식 나오고 막 이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계속 누적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 사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알아들었습니까? 네. 네. 22번 할 수 있겠죠?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집에 가서 해오세요. 알겠죠? 숙제가 오늘은 따로 없어요. 그 공통수학 1 행정평가 여러분들 저기 해오신 거 있죠? 네. 저 해설 강의 듣고 오는 거, 해설 강의 듣고 공부해 오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 걸 제가 풀어드리면 그 반대쪽 거 옆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 뒷장 넘기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잠시 풀어보시죠. 시작. 한쪽 거 풀리면 다른 쪽거 풀어보세요. 네네 23번 제가 풀어줬으면 현장에서 풀어줬으면 24번 푸시면 돼요. y는 자 보셨죠? 앞에 보시고 자이 식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맥이라는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저 식에 눈이 꽂히면 안 된답니다. 자 일단 직선과 원이 접한다고 했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딱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물어보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 D랑 누가 같아지는 순간 R이 같아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심과 반지름 일단 기름을 구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0,3 얘가 0,3이었구나. 그 다음에 제곱하면 9 빼기 7이야 16 반지름 4예요 4. 다 나왔죠? D는 근데 D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D는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꼴을 바꾸세요. 루트 3x 빼기 y 플러스 k는 0. 그럼 얘 제곱하면 3 더하기 얼마야? 4. 4 루트 4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0,3이라고 해서 0,3 넣어주면 k-3 이렇게 되면 되죠. 맞죠? 네. 근데 이 값이 4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2분의 K 그러면 2하고 4니까 2, 4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지. K 그럼 절대값 넣어놨던 k-3이 실제로 8이거나 k-3이 마이너스 8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럼 k 얼마고? 11이 되거나 아니 k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거지. 모든 k 값의 합은 6.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접선의 길이, 현의 길이 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없어요. 그렇게 막 다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25번 시작해보세요.
제일 됐죠?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일단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부분이 원에 딱 봤을 때 이거 보고 반지름 4 이렇게 보면 망하는 거야. 여기에 제곱수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반지름을 4라고 써놓고 이상하게 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조심해야 돼. 이미 팔 길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겠지. 근데 항상 말하지만 부동식을 풀어갈 때 가장 첫 번째 접근은 방정식처럼 생각하는 거야. 언제 똑같아지느냐 그걸 보는 거야. 자, 해볼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저 직선의 식을 x 플러스 y 빼기 k는 0이라고 해볼게. 그럼 d 한번 구해보자. d를 구해보면 일단 밑에 거 1을 제곱하니까 2가 되겠고 0,0 넣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근데 얘 길이가 정확히 언제 똑같아지냐? 그러면 언제 똑같아지냐? 2일 때. 2일 때 똑같아지지. 네.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의 크기가 2루트 2가 될 때잖아. 그치? 네.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이거 전체 위에 있는 애가 2루트 2가 되는 순간 접해요. 2가 되잖아. 그치? 네. 똑같아지잖아. 네. 그러면 만약에 2루트 2보다 얘가 만약에 커져버려. 절대값 k가 2루트 2보다 만약에 커져버려. 안 만나요. 그러면 2보다 더 커지는 거잖아. 그치? 네. 얘가 커질수록 커지잖아. 그치? 네. 그러면 만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면 안 만난다지. 만나지 않는다. 절대값 k야. 네. 자, 그러면 해보자. 마이너스 k에 대한 절대값이 2루트 2가 될 때 k는 그때 얼마냐 물어보면 풀마 2루트 2가 되겠지. 이 숫자는 이거랑 숫자는 같고 부호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k는 풀마 루트 2일 때 2루트 2. 자, 그러면 4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k가 풀마 2루트 2가 돼버리면 교점은 한 개다. 뭐죠? 맞아요. 접한다죠? 네. 이해 가십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맞죠?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k 값이 말이야, 얘가 자 이거 잘 풀어봐. 봐봐. 이게 2루트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잘 들어. 너 안에 있는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값이 2루트 2보다 커야 돼. 그럼 숫자가 더 어디 있다는 얘기야? 물죠? 여기에 놓인다는 얘기지. 아. 얘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네. 이해 가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바깥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니? k가 2루트 2보다 크거나 아니면 k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뭐 작거나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면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뭐라고 바꿔놔야 돼? k가 2루트 2보다 크면 큰 숫자면 교점 몇 개다? 0개다. 0개다. 빨간색으로 고쳐놓으세요. k가 2루트 2보다 야 동그라미 3번 말하는 거야. k가 2루트 2보다 크면 2루트 2보다 크면 만나지 않아. 그지? 그리고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 k가 2루트 2보다 뭐 하면? 작으면 그럼 몇 개 만나겠어? 2점. 2점. 두 점에서 만나겠지? 네. 그냥 뒤집으면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네. 네, 집에서 26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봐야 되겠고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거 생암기야. 생암기라서 나 지금 3교시에 너네 오늘 새롭게 배운 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D하고 R 구해가지고 팔 길이보다 더 길게 멀어지면 안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두 개 만난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 두 번째로 공식 두 개를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난번에 한번 송현인가 물어봤던 것 중에 이 말이 나오면 이게 선분이에요, 직선이에요? 누군가 물어봤던 것 같아. 저요. 맞지? 근데 잘 봐. 여기 옆에 지난번에 했던 건 이거지. 접선의 길이. 지난 시간에 2차 시에 했던 건 접선의 길이 구하기야. 이때 접선은 뭐였지? 선분. 선분이야. 왜냐면 직선은 한없이 가기 때문에 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구하라는 얘기 없어. 요때 접선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는 뭐예요?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대략 그림으로 그려주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어. 그럼 접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딱 거리를 구했을 때 이게 바로 뭐였던 거야? 접선의 길이였던 거지. 기억나? 이거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썼었지? 반지름 R, 직각 써서 피타고라스.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D. 이렇게 썼잖아. 이건 선분의 길이 관련된 얘기였어.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접선, 이게 직선의 의미를 가지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 구별해.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 원의 방정식이란 말을 썼었고 직선의 방정식 말을 썼기 때문에 접선이란 단어 뒤에 만약에 방정식이 붙는다. 그럼 이건 직선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직선은 세 종류라고 했어요. 어떻게? 수직수평 이거랑 이렇게 된 거. 그중 누구만? 얘만 뭐라고 했죠? 1차 1차 함수라고 했죠. 근데 직선 중에서 이렇게 단순화된 애들이는 사실 구하는 게 1도 어렵지가 않아. 왜? 점들이 지금 y가 다 똑같지. 그럼 이게 y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 점들이 다 x가 똑같기 때문에 x는 뭐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아주 단순하다고. 이건 뭐 구할 가치가 없어. 이게 뭐 다룰 가치가 없어. 그럼 이제 나는 뭘 구할 거냐면 지금 1차 함수 중에서 원과 딱 한 점에서 만난 접선을 직접 식으로 구할 거야.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암기하는 거지, 공식을. 그래서 접선 구하기, 정확히 말하면 접선의 길이가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접선 구하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건 위의 점을 줄 겁니다. 원 위의 점이요. 원 위의 점을 준다고 치면 원 위의 점을 가지고 적당히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뭔 소린가? 잘 들어. 원 위의 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있다고 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야. 원 위의 점 하나 찍어줄게. 이 원 위의 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 자, 있는지 확인해봐. 원 위의 점이 정말 저 원 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되겠지. 근데 대입을 다 하면 다 한다는 얘기 말이야.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2의 제곱하면 4, 1 제곱은 1, 4 더하기는 5. 됐네. 위에 있네. 라고 하잖아. 근데 이걸 사실은 대입을 두 번 한 거야. 무슨 소리냐? x제곱이라는 게 x를 두 번 곱한 거지. 네. 그리고 y제곱이라는 거 y를 두 번 곱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네. 근데 여기 이 자리에다가 x 두 번을 여기다 2 넣은 거잖아. 그리고 1은 1 두 번 넣은 거잖아. 두 번씩 넣어. 그치? 그럼 뭐 식이가 안 나오지. 위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는 거잖아. 그래서 딱 한 번만 넣으라는 얘기는 2x 플러스 x는 가만히 두고 하나는 놔두라는 얘기야. 그럼 바로 접선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는 순간 이게 접선의 방향,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느냐? 2x 플러스 y는 5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식이 아예 나와버린다. 한 번만 넣으라는 얘기야. 저게 접선의 방정식.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해서 숫자로 보여드렸으니까 이 그림을 내가 이제 일반화 시켜서 이제 보자면 봐. 원점에서 있는 원입니다. 반지름이 5짜리예요. 반지름 루트 5짜리예요. 근데 여기 위에 2,1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면 그럼 2,1이란 이 위의 점이 바로 접점이 되면서 동시에 접선을 긋는다면 여기 하나밖에 안 그어지겠죠. 이 보라색의 식이 뭐가 된다고? 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고? 원의 방정식의 x 자리에다가 딱 한 번만 넣어준 거지. 두 번 다 넣으면 접선이 안 나오고 맞구나 이 정도 확인하는 느낌. 그래서 얘가 그렇게 푼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니 말 그대로 끝났어 사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만약에 r제곱이라고 이렇게 있어. 난 이게 r제곱 자체가 숫자인데 가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요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쳐봐. 위에 점 위에 점 a, b가 있다 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한 번만 대입하라고. 그럼 x제곱이니까 ax 그 다음 뭐야? by는 그럼 뭐? r제곱 끝이야. 이게 쉬운 게 어딨어. 위의 점에서 접선은 아주 쉬워요. 외운다는 느낌조차 안 들죠. 암기한다는 조차 안 들어요. 그냥 딱 한 번만 넣어주면 된다. 연습해보죠. 자, 3번 문제 시작. 됐지? 봐라. 위의 점에서 접선? 아주 쉬운 문제. x에다가 한 번만 넣어봐. 시작. 4x 플러스 2y는 20. 끝났잖아. 그치? 2로 나누고 싶어야겠지. 그럼 나누면 얼마야? 2x 플러스 y는 얼마다? 10. y는 꼴로 바꿔봐. 1차 함수 맞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지. 자, y절편은 여기에 있잖아. 10이라고. 끝났지? 네. 끝났어. 자, 접선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매우 쉽다. 매우 단순하다. 못 풀면 이상한 거야. 자, 그 다음 뒷장 넘기세요. 5번, 6번 페이지. 거기에 5번이 아직까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 풀지 마시고 이제 6번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시면 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암기야. 자, 두 번째 게 접선 구하기. 두 번째 게 기울기를 알 때 그 접선 구하는 공식.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암기부터 시키고 주의사항만 알려주고 바로 갈게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r자리에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점. 근데 기울기가 이미 확정된 애가 있어. 기울기가 어떤 애냐면 기울기가 m자리라고 해. 기울기가 일단 m이라고 확정이 됐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이 기울기가 m자리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봐봐. 앞에 봐. 맞나? 아니에요. 이 원이랑 맞나? 안 만나지? 맞지? 근데 접선이라는 건 뭐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지. 그럼 얘를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있겠지? 또 있니? 아, 있지. 여기 더 가서. 더 가봐. 더 가면 뭐 어떻게 해? 저쪽 이렇게 있겠지.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만나는 접선이 몇 개 있겠어? 두 개. 두 개 있겠지. 그래서 공식을 풀다 보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면 봐봐. 이때 y절편 생각해 볼래? 하나가 뭐지? 플러스야. 맞지? 이때 y절편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 공식 안에는 반드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풀마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m자리인 요 직선이 얘가 접선이 되는 순간 이 접선 구하는 공식 y는 mx 동의하지? 네. 기울기가 m이라면서 이거 외울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접선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야. 심지어 mx 잘 봐. x 1창 뒤에 나오는 애가 뭐지? y절편이잖아. y절편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풀마가 붙는 거야. 여기까지는 외울 게 아니지, 그지?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만 딱 외워주시면 된다. 여기만 암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는 거고 여기만 암기하는, 생으로 암기하는 거지. 뭐냐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외워야 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너 지금까지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뭐 외운 거 없어. D하고 R 비교한다. 이 정도밖에 없지. 뭐 외운 공식이란 게 딱히 없어. 1단원 이후로 2단원 이후로 원에서 막 딱히 배우고 외운 건 없어. 근데 이걸 생으로 암기해야 돼. 근데 이게 기억력이 좋든 나쁘든 시간이 오래되면 이거 무조건 잊어버리거든. 여기까지는 유도가 돼. 여기 보통 잊어버려. 그래서 여기는 암기해야 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원이 중심이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어. 이해 가니? 그래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0,0이었어. 근데 이 원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중심이 꼭 여기 있으라 보장이 없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갈 수도 있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A만큼 가고 위로 B만큼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원이 이쪽에 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와 있을 수 있지. 잘 들어. 여기서 네가 구한 이 공식이 있지. 이 공식은 원이 항상 원점에 있을 때 두 개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원점에 있을 때 기준으로 얘네 두 개를 구해놓은 거야. 이 공식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이 움직였으면 선 두 개가 붙어 있잖아. 풀로 붙여져 있다고 얘가. 그럼 원이 움직였으면 얘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네가 공식을 여기다 갖다 써버리면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야. 근데 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반지름하고 M 이렇게 알아서 딱 써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거야. 이 공식은 이걸 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붙어서 원이 이동했다면 선도 그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이해 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x자리에 평행이동했을 때 우리는 이걸 x 빼기 a라고 씁니다. a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차함수 평행이동한다고 했을 때 x자리에 x 플러스 a로 놓지 않고 x 마이너스 a로 놓는 거 아시죠? 네. 평행이동한다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나요. 너. 그럼 또 y자리에 뭐 넣어야 되죠? b만큼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라고 놓겠죠? 네. 이렇게 놨어야 되죠? 물론 y는으로 고치면서 마이너스 b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형식에다가 이 직선의 x자리에 x-a 넣고 y자리에 y-b 넣어줘서 이동된 걸 그려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 구해버리면 네가 여기다 공식 딱 끼워 넣는 순간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6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그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이다 라는 말을 했으면 네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공식 쓰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원이 중심이 원점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지. 원점에 있어? 그럼 그냥 공식에 대입해. 됐죠? 갑니다.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 자, 기울기 얼마짜리라고? 2짜리야. 그럼 바로 식 쓰자. 얼마? y는 2x.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올 테니까 풀마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외운다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m이 뭐야? 기울기잖아. 네. 그럼 기울기니까 2 넣어주면 2에 제곱하면 4 더하기니까 루트 5제곱. 곱하기 거기다가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죠? 루트 6이었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30. 루트 30 되죠. 네. 이해 가십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낼 거야. 기울기가 기대는 거예요. 아니죠.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두 개인 거죠. 왜 집어넣으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자, 7번 문제 보세요. 체크하셔서 제가 빨간 펜 드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죠. 네. 맞죠?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으시면 바로 틀린다고요. 네. 왜요? 중심이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해 가죠? 네. 또 보세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 앞에 보시죠. 보세요. 이거 외웠죠? 자, 일단 공식에다 넣겠습니다. 자, 시작.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어. 맞지? 그럼 m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는 5지. 그럼 얘가 루트 5지.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면 얘도 뭐야? 루트 5지. 그럼 얘도 루트 5잖아. 그치?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뭐야? 5지. 그럼 네가 구한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풀마 5는 누구라고? 원이 어디에 있을 때 접선이라고? 0,0 있을 때 접선이라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만 움직였잖아.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면 플러스 여기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된다고. 네. 여기 마이너스 2 풀마 5 이렇게요.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y는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 풀마 5가 되는 거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2에다 하나는 더하기 5 하면 뭐야? 3이고 하나는 빼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7. 곱해요. 이해 가죠? 마이너스 얘네 7. 둘의 곱 마이너스 21. 선생님 근데 저희 그 기술수학 1 숙제한 거 받았어요? 그래야죠. 미처 채점을 못했네요. 아 없어가지고. 문장을 그 제가 그 답지 답안지에 올려드릴게요. 아 내가 쓰는 거? 그냥 그냥 써놨다. 집에서 채점하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거의 대다수를 해설했어요.